새벽 5시 정각. 박술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30초 전이었어요. 3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정릉동 언덕배기 25평 빌라의 작은 방에서 술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렸어요. 밤새 비가 내렸나 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통증이었지요. 베란다 문을 열자 희뿌연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둑한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술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공기, 이 풍경이 그녀의 전부였어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술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얼굴은 75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 하얗게 센 머리카락, 두꺼워진 안경. 하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커피를 끓이는 동안 술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릉동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이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만의 것 같은 고요함이었지요. 서울대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할 때도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6시까지 집안일을 마치고 출근했었지요. 3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했던 일상이었어요. 그때는 참 바빴는데 술래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던 시절이었어요. 매일 아침 병원 화장실을 깨끗하게 닦고 복도를 청소하고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환자들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할 때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무엇보다 매달 받는 월급이 소중했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 집을 샀으니까요. 전세 3억 원. 서울에서는 작은 집이지만 술래에게는 궁전이었어요. 커피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술래는 찻잔에 커피를 따르며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남편 박기수와 함께 이 집을 보러 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35년 동안 모은 돈이잖소. 당연히 살 수 있어요. 기수는 항상 낙천적이었어요. 술래가 걱정할 때마다 다독여주곤 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말이에요. 여보가 살아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술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어요.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는 북한산 둘레길 산책,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 저녁에는 TV 드라마 시청. 평범하지만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기초연금 32만 원과 국민연금 45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었어요. 옷도 몇 년에 한 번씩만 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평생 절약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오후였어요. 술래가 경로당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왔어요. 42세 아들 민수였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일이니? 엄마, 회사에서 잘렸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IMF 때도 버텼던 중견기업이었는데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했어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하니? 잠깐만 신세 질게요. 금방 취업할 테니까. 술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외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 기수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민수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엄마가 있잖니. 술래는 민수를 맞아들였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방 하나는 비워둘 수 있었어요.
처음 몇 주간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났어요. 같이 밥 먹고 드라마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도 효자였어요. 설거지도 해주고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병원 갈 때 따라와 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약 드셨어요? 민수야, 고마워. 엄마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다. 술래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늦은 나이에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민수야,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지 그러니? 엄마, 지금 투자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은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모르면 돈 못 벌어요.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투자 이야기가 자주 나왔으니까요. 그래, 열심히 해라. 엄마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술래는 민수를 믿었어요. 아들이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민수는 취업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더니 금세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니? 아직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됐습니다. 술래는 의아했지만 재촉하지 않았어요. 요즘 취업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수의 생활 패턴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면서 뭔가를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술래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 건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바로 술래가 목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혈압약 어디 뒀어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니 조금 이상했어요. 술래는 베란다에서 마지막 한 모금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곧 민수가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7시. 술래는 욕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민수가 문을 두드렸거든요. 설마 오늘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술래는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욕실이지만 혼자 쓰기엔 충분했어요. 오래된 타일과 낡은 샤워기가 35년 된 이 집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온수를 틀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술래는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특히 아침에는 몸이 더 뻣뻣했습니다. 샴푸를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는데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똑똑똑. 엄마, 엄마. 역시 민수였습니다. 술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그러니, 민수야? 엄마, 혈압약 어디 뒀어요? 머리가 아파서요. 응, 세면대 위 서랍에 있어. 문 좀 열어도 될까요? 급해서요. 술래는 머뭇거렸습니다. 목욕 중인데 들어오겠다니요. 하지만 아들이 아프다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엄마, 정말 급해요. 세면대 쪽만 갈게요.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좁은 욕실이지만 샤워 부스와 세면대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술래는 샤워 부스 안에서 물소리에 가려 민수의 움직임이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약 가져가. 하지만 이상했어요. 약을 찾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면대 위에 놓인 술래의 작은 가방 근처에서요. 민수야, 약은 서랍에 있다고 했잖니. 아, 네. 지금 가져갈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금세 문이 닫혔어요. 고마워요, 엄마.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술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확인해 보니 혈압약은 그대로 있었어요. 민수가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약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술래는 의아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아들이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엄마, 수건 좀 가져갈게요. 이번에는 수건이었어요. 민수가 욕실에 들어와서 뒤쪽을 뒤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수건은 그대로 있었어요. 민수야, 수건은 안 가져갔니? 깜빡했네요. 나중에 가져갈게요. 민수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술래는 점점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며칠 후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화장실 휴지 떨어뜨렸어요. 민수가 들어와서는 바닥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휴지는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휴지 안 떨어져 있는데?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이번에도 민수는 세면대 근처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렸어요. 술래의 가방이 놓인 곳에서요. 술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욕을 마치고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거실 소파에 앉은 민수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술래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민수야, 요즘 엄마가 목욕할 때마다 들어오는데 왜 그러니? 엄마가 넘어지실까봐 걱정돼서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술래는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른 시간에 필요한 건 미리 챙기면 안 되니? 네, 엄마. 앞으로 조심할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엄마, 면도기 좀 가져갈게요. 또다시 같은 패턴이었어요. 들어와서 세면대 근처를 뒤지고 금세 나가는 것. 술래는 답답했습니다. 이런 일이 2주 정도 계속됐어요. 술래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평생 혼자 목욕해왔는데 이제는 언제 들어올지 몰라 불안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술래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화투를 치면서 하소연했어요. 요즘 우리 민수가 자꾸 목욕할 때 들어와서 불편해 죽겠어. 어머, 아들이 왜 그래? 김옥분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넘어질까봐 걱정된다는데 그래도 좀 그렇잖아.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아들이라도 예의는 지켜야지. 이정순 할머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요즘 이상해. 내 카드로 자꾸 뭘 산다니까. 옥분이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카드? 은행 카드 말이야. 인터넷에서 뭘 샀다고 문자가 오는데 나는 산 적이 없거든. 술래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최근에 자신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거든요. 기억나지 않는 결제 내역들이요. 옥분이 언니, 그거 확인해 봤어? 응, 며느리한테 물어봤더니 생필품 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집에 온 건 별로 없어. 그럼 뭔 생필품을 샀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돈을 자기 돈인 줄 안다니까. 옥분의 말이 술래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민수도?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술래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최근 몇 달치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지? 기억나지 않는 인터넷 이체 내역들이 보였어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씩 소액이지만 자주 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했나? 술래는 당황했어요. 건망증이 심해진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이체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였어요. 바로 자신이 목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설마. 술래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그날 밤 술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옥분의 말과 통장 내역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민수가 왔어요. 엄마, 틀니 세정제 어디 있어요? 이번에는 틀니 세정제였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틀니를 끼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틀니 안 써. 아, 그러네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민수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뒤쪽을 돌아다녔습니다. 술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욕을 마치고 세면대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가방이 조금 움직인 것 같았어요. 분명히 확인해야겠어. 술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뭔가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날 오후 술래는 동네 컴퓨터 학원을 찾았습니다. 젊은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려고요. 선생님, 혹시 작은 카메라 같은 거 있나요? 카메라요? 무슨 용도로 쓰실 건가요? 술래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은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요.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선생님은 술래의 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요즘 그런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작은 카메라를 주문해 드릴게요. 이틀 후 작은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상자 안에 동전만 한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로 정말 확인할 수 있을까? 술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술래는 모르고 있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말이에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곧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릉동의 아침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술래는 작은 카메라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였지만 그 무게가 천근만근 같았어요. 이걸 정말 사용해야 할까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어요.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조심스럽게 욕실로 들어갔어요. 선반 위 샴푸병 뒤편에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컴퓨터 학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세면대 쪽을 향하게 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러는 게 맞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오전 7시 술래는 평소처럼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민수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정말 와서 이상한 짓을 하면 어떡하지? 3분이 지났을 때 예상했던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엄마, 엄마. 왜 그러니? 어지러워서 혈압약 좀 가져갈게요. 또 혈압약이었습니다. 어제도 같은 핑계였어요. 응, 알았어. 술래는 일부러 평상시처럼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의심하지 않도록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발걸음 소리가 세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술래는 샤워를 계속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이상하네. 평소보다 조용한 것 같은데. 혹시 민수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술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민수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샤워를 마친 술래는 서둘러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컴퓨터 학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핸드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빈 욕실만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술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잠깐 둘러보더니 세면대로 갔어요. 혈압약이 있는 서랍은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세면대 위에 놓인 술래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뭘 하는 거지? 술래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핸드폰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뱅킹 앱을 실행하는 것 같았어요. 설마. 술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상 속 민수는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에이, 또 졌네. 이번에는 오를 줄 알았는데. 민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 할머니 돈이니까 괜찮지. 어차피 쓸 일도 없으실 텐데.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다시 세면대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혈압약은 가져가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정말로. 술래는 주저앉았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은 처음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뱅킹 앱을 실행해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방금 전 20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업비트로 나갔네. 술래는 업비트가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민수가 말했던 투자와 관련된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체 내역의 양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며 확인하니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치를 대충 계산해 봐도 수백만 원이었어요. 이게 다 얼마나 될까?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가지고 직접 오셔야 합니다. 상담원의 답변이었어요. 술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기 전에 은행에 다녀와야 했어요. 성북구청 앞 우리은행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18개월치 거래 내역을 요청했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A사 용지 10장에 빼곡히 인쇄된 내역을 받아든 술래는 경악했습니다. 매일같이 돈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업비트, 코인원,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생소한 회사들이었지만 패턴은 분명했어요. 모두 투자 관련 업체들이었습니다. 금액을 하나씩 더해보니 총 2,800만 원이었어요. 18개월 동안 월 평균 155만 원씩 빠져나간 것입니다. 술래 연금의 2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35년 동안 모은 돈이. 술래는 은행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술래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술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제 아들이 제 돈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도둑질했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직원은 술래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찬물을 한 잔 가져다 주며 기다려줬어요. 10분 정도 지나서야 술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 금융 사기가 요즘 많아요. 특히 노인분들 대상으로요.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 돈은 다시 못 찾는 건가요? 경찰 신고를 하시면 일부는 회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투자로 손실이 난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술래는 절망했습니다. 35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병원 화장실을 청소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무릎이 아파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였나 봐요. 아니에요, 할머니. 가족을 믿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직원의 위로였지만 순례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민수와 마주봐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열쇠를 돌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민수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은행 좀 갔다 왔어. 무슨 일로요? 민수의 질문에 순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어떡하지? 그냥 통장 정리하러. 아, 그러셨구나. 점심 드셨어요? 민수는 태연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순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들이 도둑질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녁 식사 때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투자 공부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큰 돈 벌 것 같아요. 순례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내 돈으로 투자한다면서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하다니요. 그래, 열심히 해라.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곧 취업도 되고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을 거예요. 민수의 말이 순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효도는커녕 도둑질하고 있으면서요. 그날 밤 순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성북구청에 상담실이 있다고 했었나? 희미한 기억이었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어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가볼 곳이 정해졌습니다. 새벽 6시, 순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젯밤 결심한 대로 성북구청에 가기로 했어요. 민수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구청 1층 안내데스크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노인 상담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3층 노인복지과에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3층 복도는 조용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과 문패를 찾아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사회복지사는 순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주며 기다려줬어요. 10분 정도 지나서야 순례는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돈을 몰래 가져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비난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매일 목욕 시간에 침입하는 것부터 몰래 카메라로 확인한 것까지. 사회복지사는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핸드폰에 영상이 있으시다고 했죠? 네, 여기 있어요.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회복지사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예요.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학대라니. 그렇게까지 가족이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죠. 사회복지사의 말이 순례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리고 은행에서 계좌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시고요. 순례는 망설였습니다. 경찰서라니. 내 아들을 신고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할머니, 35년 동안 일하시며 모은 돈이잖아요. 그걸 지키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아들이라서 더 화가 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를 이용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사회복지사의 말에 순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 혼자 가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정말요? 네. 이런 일을 처리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사회복지사의 따뜻한 말에 순례는 용기를 얻었어요. 1시간 후 순례와 사회복지사는 성북경찰서에 있었습니다. 경제범죄 담당 형사 김태현 경위가 이들을 맞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순례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경희는 영상과 은행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네요. 고발장을 작성하시겠어요? 그럼 민수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를 거쳐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고 가족관계를 고려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순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당할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요. 하겠어요.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고발장에 서명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모든 계좌를 정지시키고 새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했어요. 이제 아들이 접근할 수 없게 됐어요. 은행 직원의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회복지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민수와 이야기해 봐야죠.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사회복지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민수야, 앉아라. 할 말이 있어. 순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내가 매일 내 핸드폰으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몰래 카메라로 다 봤어. 18개월 동안 2,800만 원.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니? 순례가 핸드폰 영상을 보여줬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투자하면 금방 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한 거였어요. 효도? 도둑질이 효도니?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미 경찰서에 신고했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정말요? 저를 신고하셨어요? 그래. 이제 더 이상 내 돈은 못 써. 엄마, 제발. 민수가 매달렸지만 순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수야, 이 집에서 나가.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42살이 뭘 못하겠니? 순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내일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 엄마, 더 이상 할 말 없어. 다음 날 민수는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갔어요. 마지막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은 순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일일까? 너무 매정했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사회복지사에게서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민수가 집에서 나갔어요. 많이 힘드시죠? 네.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용기 있는 일 하셨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말에 순례는 조금 위로가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할머니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전화를 끊고 순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북한산이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봐야겠어. 75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됐어요. 민수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례는 매일 아침 7시에 목욕을 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욕실에서 혼자 샤워하는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35년간 병원에서 일할 때도 이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참 오랜만이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순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쉬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을 내쫓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자주 안부 전화를 걸어줬어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가끔 민수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파요. 당연한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따뜻한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할머니,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과 만나보실래요? 그런 분들이 또 있나요? 네. 정기 모임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요. 순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나와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화요일 오후 2시. 순례는 성북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어르신 5분이 모여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환영해요. 70대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저는 박순례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는 가족 없이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모임이에요. 순자의 설명에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이덕수 할아버지, 딸에게 전세금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한 정옥희 할머니. 처음엔 우리가 너무 착해서 당한 줄 알았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착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다만 경계가 필요했던 거죠. 모임에 참여하면서 순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신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도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덕수 할아버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80살에 혼자 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자유로워요. 모임 후 순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어요. 매달 155만 원씩 나가던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어요. 뭘 해볼까? 순례는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먼저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35년간 아픈 걸 참고 일했던 무릎이 이제야 편해졌습니다.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으며 물리치료사와 친해졌어요. 할머니, 무릎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해졌어요. 이제 운동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순례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나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게 즐거웠어요. 순례 씨,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요가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세요. 순례는 스스로도 변화를 느꼈어요.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5월에는 평생 꿈이었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간 3박 4일 여행이었어요. 바다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요. 성산 일출봉에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순례는 처음으로 혼자 찍은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어요. 할머니, 혼자 여행 어떠세요? 함께 간 최영숙 할머니가 물었어요. 자유로워요. 아무도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순례는 더 적극적으로 생활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6월 어느 날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편지지 한 장에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한테 상처드려서 죄송해요. 순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전히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전화했어요. 면회를 가보고 싶어요. 할머니 마음 정리가 되신 거예요? 네.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일주일 후 순례는 서울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나타났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엄마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여기서 상담도 받고 있어요.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요. 그래, 잘했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과거는 됐고 앞으로가 중요해. 출소하면 다른 사람이 될게요. 일도 제대로 구하고요.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30분 면회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몸 조심해. 구치소를 나오면서 순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여전히 걱정되긴 했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순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성북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동료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제안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순례는 상담실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울고 있는 할머니에게 순례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랑과 이용은 달라요. 진짜 효도는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주변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순례의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순례는 정릉동 집에서 혼자 지내는 첫 번째 겨울을 맞았어요. 춥긴 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자주 만났고 상담 활동도 보람찼어요. 12월 말 민수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순례는 베란다에서 북한산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7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나? 혼잣말을 하며 순례는 웃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민수였습니다. 6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언제 뵐 수 있을까요? 급하지 마. 천천히 하자. 네. 엄마가 준비되시면 언제든지요. 전화를 끊고 순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관계로요.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모자 관계로 말이에요. 정릉동 집에서 혼자 마시는 커피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북한산도 예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75세의 새 인생이 시작됐구나. 술래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인격체로 대우하는 거라는 사실도요. 창밖으로 새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술래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평화로운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